자, 연명의료를 중단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지난 2월 대통령이 던진 이 한마디가 의료계를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320만 명이 연명치료를 거부해 서명을 했지만 실제로 그 뜻대로 떠난 분은 64만 명, 겨우 20%에 불과합니다. 이 나머지 256만 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본인이 서명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중환자실에서 온몸에 튜브를 달고 가족들의 눈물 속에서 떠나셨습니다. 자, 저는 장내 멘토 방울입니다. 의사가 손을 떼는 그 순간부터 가족 곁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지난 11년간 1000여 건이 넘는 장례를 직접 도와드리며 목격한 현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뉴스가 말하지 않는 그 이후의 진실과 더 중요하게는 여러분이 그 256만 명에 포함되지 않는 구체적인 방법을 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정부가 왜 이런 민감한 제안을 꺼냈을까요? 우리나라 국민이 생애 마지막 1년에 쓰는 의료비는 1인당 평균 1,088만 원입니다. 10년 전에 거의 2배죠. 이 속도라면 건강보험 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본 실패한 이유는 돈 문제가 아닙니다. 첫째, 막판에 가족이 반대를 합니다. 지난달 제가 만난 사례입니다. 아버님은 3년 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명확히 작성을 하셨습니다.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모두 거부한다. 하지만 아버님이 중환자실에 계셨을 때 세 자녀 중 막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오빠 언니, 그래도 산소호흡기는 달아야 하지 않겠어요? 이러면 우리가 불효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아무리 서명했어도 임종 직전에 자녀 중 한 명이라도 이렇게 울면 의료진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서류보다 가족의 감정이 이기는 순간이겠죠. 자, 둘째, 가족들이 아예 모릅니다. 자, 어르신들이 자식 걱정할까봐 몰래 서명하고 장롱에 넣어두십니다. 정작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자식들은 그 서류가 있는지도 모른 채 연명치료 동의서에 사인을 합니다. 제가 장례식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겁니다. 자, 아버지가 그거 써놓으신 줄 몰랐어요. 설령 연명의료 중단이 성공적으로 이행이 된다고 해도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료진은 생명유지 장치를 하나씩 제거를 합니다. 인공호흡기를 끄고 심폐소생술을 중단을 하고 환자는 자연스럽게 임종을 맞이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의료의 영역입니다. 그 이유는 제 영역이겠죠. 의사가 사망을 확인을 하고 사망 진단서를 발급을 받으면 저희 같은 장례 지도사가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목격하는 가장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연명의료는 몇 달을 고민하셨으면서 정작 그 직후 닥칠 장례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임종 직후 2시간 안에 결정해야 할 것이 50가지가 넘습니다. 빈소를 차릴까 말까, 가족장으로 할까, 일반장으로 할까, 어느 장례장을 쓸까, 화장을 할까, 매장을 할까, 수의는 어떤 걸 입을까, 부모는 누구에게 보낼까, 슬픔과 죄책감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런 결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기준이 없는 가족들은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채널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서류보다 중요한 건 준비라는 점이겠죠. 죽음은 개인의 결정이지만 그 과정에 남은 가족들이 실행을 해야 하는 것이죠. 가족들과 공유되지 않는 서류는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게 있습니다. 자, 무빈소, 가족장, 일반장,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입니다. 이건 상조 가입을 권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족 상황과 예산에는 어떤 방식이 가장 부담이 적을지 미리 30분 안에 방향을 잡아두는 도구입니다. 이 체크리스트 하나로 여러분이 얻으실 수 있는 3가지 확실한 결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30분 안에 우리 가족에게 맞는 장례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2개 핵심 질문 중에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복잡한 장례 지식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임종 현장에서 혼란의 시간을 2시간에서 40분으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미리 작성을 해두면 실제 그 순간에 왔을 때 우리는 이미 결정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50가지 결정 중 핵심 12가지는 이미 끝난 상태이겠죠. 셋째, 고인의 뜻대로 보내드렸다는 평생 갈 확신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준비된 가족과 준비가 안 된 가족의 차이는 돈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이겠죠.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했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장례가 끝난 후에도 후회와 죄책감이 시달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걱정되시죠? 가족들한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하지? 맞습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겠죠.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접 설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체크리스트를 출력을 해서 거실 탁자나 식탁 위에 놓으세요. 그리고 저녁 식사 후 이렇게 말씀만 하세요. 자,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요즘 이런 거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대. 우리도 한번 체크해볼까? 이렇게 시작을 하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자, 무거운 주제겠지만 체크리스트는 도구가 있으면 어색함이 훨씬 줄어듭니다. 자, 지금까지 이 방법을 사용한 200여 가정을 지켜봤는데 95% 정도가 미리 준비해둬서 마음이 편했다라고 답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3분만 투자해서 체크리스트를 다운로드하시고 오늘 저녁 식사 후 10분만 가족과 함께 체크 한번 해보세요. 내일이면 우리 가족에게 맞는 방향이 명확해집니다. 아래 고정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회원 가입도 개인정보 입력도 필요가 없습니다. 링크 클릭 한 번이면 3초 만에 다운로드 완료가 됩니다. 혹시 체크리스트를 사용했는데도 여전히 막막하다, 우리 집 상황이 좀 복잡하다 싶으시면 그 링크를 통해 저와 1:1 무료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체크리스트가 도움이 안 되신다면 추가 상담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자, 부담 없이 연락을 주세요. 자, 웰 다잉을 하겠다며 연명 치료는 거부를 하셨는데 마지막 가시는 길은 준비 부족으로 허둥지둥 보내드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과연 고인이 원하셨던 존엄한 마무리일까요? 정부는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검토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돈이나 정책보다 중요한 건 남은 가족들의 죄책감을 덜어주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을 하셨다면 반드시 가족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잘 보이는 곳에 보관을 해두세요. 둘째, 의료적 결정 이후에 장례 절차도 미리 가족들과 상의를 해두세요. 어떤 옷을 입고 가고 싶은지, 어떤 분위기로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싶은지, 그게 진짜 여러분 삶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입니다. 자, 저는 의사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심장이 멈춘 그 순간부터 가장 가까이서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장례 멘토 방울입니다. 미리 알면 준비가 되지만 모르면 공포가 됩니다. 저와 함께 그 막막한 공포를 든든한 준비로 바꿔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늘 20분 투자가 가족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